안녕하세요. 박형레더입니다. 오늘은 많은 가죽 공예 도구들 중에서 여기 있는 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칼은 가죽을 재단할 때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보통 가죽 공예를 하면 여기 있는 이 가죽 칼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가죽 공예라는 모든 분들이 가죽 칼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칼들은 양쪽 날이 서 있다 보니 날이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어요. 근데 가죽 칼은 이런 식으로 한쪽 날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한쪽 날로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일자, 이쪽은 칼날. 이렇다 보니 가죽 칼은 초보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가죽이 깔끔하게 재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깔끔하게 재단되지 않냐면, 짜투리 가죽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걸 그냥 일자대로 자르게 되면 이 단면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가죽칼은 이렇게 굴곡진 부분을 바깥쪽으로 하고 새끼손가락으로 파질하는 방법인데, 이쪽에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일자로 자르게 되면 칼이 이렇게 나가요. 비스듬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똑바로 되어 있는 15도 정도 기울여서 자르지 않으면 가죽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사선으로 잘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재단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양쪽 날로 되어 있는 커터칼을 더 많이 사용해요. 커터칼. 커터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도인 45도로 되어 있는 보통 커터칼을 많이 쓰시는데요. 가죽공예에서는 이게 30도거든요. 30도 칼날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제 엔티커터라고 하는 칼인데요.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랑 흡사하게 생긴 칼이 일단 요건 이제 블랑사르 제품인데요. 프로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똑같이 30도 정도의 날이 되어 있어요. 네, 요거를 풀러서 풀어볼게요. 여기 나사로 되는 걸 풀러서 칼날이 조절이 돼요.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칼을 갈아서 사용합니다. 보관하실 때 이걸 풀러서 이렇게 날을 안쪽으로 넣고 안전하게 보관하셔도 되고요. 칼을 조금만 내놓으시고 이렇게 뭐 가죽 공예 하시면 다들 이런 케이스는 만드시니까 이런 가죽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시면 돼요. 자, 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커터칼. 커터칼은 뭐 다이소 같은 데는 없고요. 알파문구나 혹은 뭐 인터넷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6,000원에서 뭐 좋은 건 뭐 좋다기보다는 좀 두껍고 많이 쓰시는 거는 이제 RP300이라는 모델인데 그거는 10,000원 가까이 하거든요. 그거를 많이 쓰시는데 전 요게 엔티커터. 자, 요게 있고요. 그리고 프로, 아까 잠시 보여드렸던 프로도 양날. 근데 이거는 날이 두꺼워요. 잘 보이시려나? 네,
이제 보시면 지금 커터칼은 지금 거의 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은데 프로는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재단을 했을 경우에 커터칼은 이거를 사용하실 때 꼭 반드시 날은 짧게 놓고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많이 꺼내 놓고 쓰시면 칼날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하고 이렇게 손 조심하셔야 합니다. 프로 경우는 날이 두껍기 때문에 칼을 잘 안 갈아놨네요. 제가 이렇게 칼이 두껍게 지나가요. 잘라보시면 조금 더 날카롭다기보다는 둔탁하게 칼이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둘 다 칼날이 작기 때문에 미세한 작업을 할 때 용이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황동으로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무거워요. 네, 생각보다 무겁고 가격은 뭐 새 거는 거의 6만원 가까이 하는데 뭐 중고장터에 보면은 뭐 저렴하게도 올라와 있는데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안 맞으시면 파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고 가격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네, 파시면 되고 커터칼 앤티 커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칼 소개를 몇 개 드려볼게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가죽칼은 뭐 요거랑 뭐 영국에서 온 다마스커스 칼이 하나 더 있고 근데 뭐 있는데 그것도 보여드려 볼까요? 네, 요겁니다. 이렇게 가죽 케이스까지 넣어서 보내주는데 사실 별로예요. 무늬가 예쁘죠. 이건 이게 원래 이렇게 라운드 지게 날이 나오는데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어서 제가 일자로 갈다가 생각보다 날물이 단단해서 뭐 그냥 안 쓰는 칼이에요. 네, 영국에서 만든 칼입니다. 이렇듯 가죽공예 자체가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 미국에 있다가 그게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고요. 아니면 이태리 프랑스 쪽에서 우리나라로 거쳐오는 이런 방식으로 나눠져요.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일단 블랑샤르 제품이에요. 요건. 에르메스 장인들이 즐겨 사용한다는 블랑샤르 제품입니다. 블랑샤르 제품에서도 이니시에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이니시에. 네, 요게 보시면 날은 30mm 정도 되고요. 네, 두께는 한 3mm 정도 돼요. 네, 3mm. 그래서 생각보다 이 날이 두껍기 때문에 가죽을 자를 때 두껍게 잘려요. 이건 잘 갈아놔서 좀 살짝만 해도 좀 칼이 쓱쓱 잘리는데 이렇게 쓱쓱 잘 잘려요. PR도 잘 되고요. 네, 이거 블랑샤르 두껍다 보니까 이렇게 큰 가죽을 재단할 때는 용이한데 곡선 같은 거를 재단하실 때 칼이 이렇게 섬세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블랑샤르 제품은 일단 날물 자체도 그렇게 단단한 편이 아니고요. 복합강으로 만들어진 건데 금방 무뎌져요. 금방 무뎌지면 또 칼을 갈아서 사용하셔야 되는 그냥 실용도보다는 멋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멋. 네. 근데 뭐 공예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죽칼이 대부분이 이렇게 한쪽 날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 전용인데 이 이니시 같은 경우는 양쪽이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왼쪽
오른손잡이도 쓸 수 있고 왼손잡이도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품 중에서는 돌도끼가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있고요. 이렇게 양손.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사용자의 편의, 기능성보다는 그런 편의 쪽에 감성적으로 많이 접근한 그런 칼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가죽칼을 이렇게 내려놨을 때 이 칼날이 떠요, 공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칠 위험이 있지만 인시 같은 경우는, 인시 아니라 1005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내려놨을 때 날 부분이 바닥에 딱 붙어요. 물론 뒤집어 놓으면 뜨겠지만 이렇게 놓으셨을 때 바닥에 딱 붙어요. 안전까지 고려했다는 거, 각도까지 다 고려해서 만든 제품이겠죠. 인시. 요거는 이제 뭐 새것 가격이 6만원대, 제가 알기로는 67,000원 정도 생바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중고거래로 구입을 하시면 4, 5만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주 갈아야 되기 때문에 칼을 잘 가시는 법을 익히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요건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다. 요거는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칼이에요. 일본 한문이 잔뜩 써 있고, 이렇게 많이 써 있는 것들이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모양인데 중국에서 카피를 한 건지, 이거는 뭐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10,000원이 안 드는 돈으로 제가 구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잘못 왔어요, 날이. 이거 찍혀 있거든요. 이 찍힌 상태로 와서, 사실 뭐 이거는 이제 갈아서 날을 세워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그냥 뭐 둔탁하게 칠 때나 그냥 막 쓰는 칼 같은 거로 그냥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자, 요 칼. 요거는 이제 칼을 검색을 많이 하시면 많이 나오는 칼이에요. 팔로산토. 우리나라 제품이죠. 우리나라 팔로산토님의 가죽칼이에요. 손잡이는 유창목으로 되어 있고, 유창목이 영어로 팔로산토라고 하더라고요. 팔로산토님께서 유창목을 좋아하시나 봐요. 나를 이제 보면 역시 다마스커스 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마스커스. 잘 보시면 이 날에 무늬가 있어요. 이 무늬는 이렇게 그려 넣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수타 자장면을 보면 면을 접잖아요. 이렇게 접고 늘리고 다시 접고 늘리고, 그쵸? 접고 늘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겹의 층이 생겨요. 이런 거는 이제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분들이 쇠를 내려치고 늘어난 쇠를 접고 다시 치고 접고 치고 접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물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만든 칼을 다마스커스라고 해요. 근데 그 전체가 그렇진 않고요.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여기 잘 보이시면 여기 층이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층. 여기 보이시나? 그래서 이 팔로산토님께서도 요만큼만 다마스커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팔로산토님 제품은 대다수가 HSS, 하이스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날물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이스강에다가 다마스커스를 붙여서 만드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구할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몇 자루 정도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은 이제 구하실 수가 없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싸요. 일단은 굉장히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셨고, 외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가죽칼이다 보니까 몇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만드시는 분들은. 요거 유창목으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7만원대, 7만원대 생각하시면 돼요. 8만원 정도? 7, 8만원 선으로 구입이 가능하세요. 이건 다마스커스 말고 일반 칼이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잠깐 얘기한 그 HSS 하이스강이라는 거는 날물이에요. 복합강, 뭐 하이스강, 그리고 일본에서는 청지강을 최고로 쳐주거든요. 이게 강은 그 쇠의 단단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경도라고 하는데, 칼의 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쇠는 단단해져요. 그래서 칼을 갈아 놓으면 쉽게 무뎌지지 않아요. 무뎌지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선날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은 날이 무뎌졌을 때 다시 날을 세우는 게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특히나 이 칼을 잘 못 가시는 초보분들은 엄청 힘듭니다. 거의 뭐 익숙치 않으시면 못 가신다고 보면 정도로. 그래서 요런 칼들, 고급 HSS를 사용하는 칼들은 초반에 구입하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초반에는 뭐 저도 갖고 많이 썼지만 이제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한 동경투차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네, 뭐 온라인 뭐 다양상사나 뭐 가죽공예 제품들을 파는 데는 무조건 있어요. 네, 그 동경투차라는 제품이 뭐 2만 원대 정도의 구입이 가능하신데, 적당히 무디고 세우는 것도 적당히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초보분들은 일단 가죽 칼이라는 거는 사실 날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요게 지금 제가 안 갈아가지고 이게 아마 날이 무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쑥 지나가는데 잘리지 않죠. 잘리지 않아요. 근데 날을 잘 세워놓은 칼은 쑥 지나가, 이거 안 되네. 칼 갈 때가 다음 시간에 꼭 제가 칼을 직접 갈면서 시연을 해봐야겠어요. 아까 이거 갈아놓은 이니시는 쓱쓱 지나만 가도 잘려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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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선 잘 간 칼은, 그러니까 자주 갈고 제대로 간 동경수차가 갈기 어려운 이런 하이스강의 칼, 그거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좋은 걸 구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잘 가시는 걸 연습하시는 게 많이 중요해요. 그렇듯 자, 이제 요게 있고요. 저는 이제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우리나라 제품 돌도끼님의 칼이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굉장히 비쌉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작자분들, 돌도끼, 팔로산토, 그 다음에 뭐 이제 MTL 브랜드의 제품이 있어요. MTL 브랜드 제품은 좀 작아요. 예, 요거가, 자, 팔로산토 아까 왜 요거 30mm라고 했죠? 요거는 33mm 되고, 마칼은 36mm, 여기 날 끝으로 보면 37, 8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칼은 30mm. 요 정도 칼이 사용하시기 좋고, 동경수차는 뭐 아마 9mm일 거예요. 넓게 내면 지나갔을 때 크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곡선 같은 섬세한 거는 좀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해 보시고 손에 맞으시는 거. 그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요거는 그 일본의 그 오카다 툴이라는 곳에서 산 거예요. 오카다라는 장인분에게 주문 제작으로 의뢰를 해서 만든, 굉장히 예쁘죠. 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뒷면엔 이게 유타카, 요 풍이 일본말로 유타카라고 읽어요. 요 이름이고요. 여기 잘 보시면 보이나? 청지라고 써 있어요. 청지강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굉장히 얘도 좋아요. 잘 들고, 제가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 제가 이제 아끼고 제일 주력으로 쓰는 칼인데, 많이 써서 칼이 많이 무뎌져 있네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든 제품, 자, 프랑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거는 뭐 중국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이렇게 있고요.
미국 아까 이제 가죽공예라는 게 이제 미국에서도 건너왔다고 했잖아요. 막 할리 데이비슨 뭐 이런 거 뭐 통가죽으로 된 그치. 요런 투박한 디자인의 뭔가 물건을 만드는 본고장은 미국이죠. 미국에는 CS 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네, 생산되는 칼들을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이제 뭐 외국 유튜버들도 보시면 우리나라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일본은 아직도 굉장히 아날로그하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간편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제품으로 미국에서도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찾아보시다 보면 요런 PR 칼이 있어요. PR 칼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건 돌도끼님의 잘 보시면 여기 돌도끼 핸드메이드 툴 돌도끼님의 PR 칼이에요. PR 칼 역시 가죽 칼처럼 한 날로 되어 있고요. 이거랑 다른 점은 일자 플랫이 아니라 사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죽을 PR할 때 사용해요. 자, 투리 가죽을 가지고 제가 PR을 보면 자투리 가지고 해볼게요. 네, 이런 PR을 가죽을 이제 얇게 만들 때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세게 하면 안 돼요. 세게 하면 이 가죽도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칼을 잘 갈아 놓고 사선으로 당기듯이 쓱 쓱 쓱 쓱 이렇게 힘이 들어거든요. 이렇게 두께 점점 작아지는. 요건 이제 시접을 접을 때나 이럴 때 이제 이렇게 PR을 많이 합니다. 손 PR. 네. 또 해볼게요. 이렇게 얇게 자를 때. 이럴 때 쓰는 PR 칼. 이런 게 있고요. 칼에 이렇게 라운드진 칼도 있어요. 이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듯이 손 PR을 하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투박하고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손 PR을 하실 경우에는 이런 PR 칼을 사용하셔도 되고 사실 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가죽 칼로도 충분히 손 PR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잘려요. 이렇게 충분히 다 잘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많은 거예요. PR 칼. 이런 종류의 이제 칼들이 존재하고요.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뭐 좋은 칼이 있으면 좋아요. 뭐가 좋냐? 기분이 좋죠, 일단. 근데 이게 없어도 가죽 공예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가죽칼을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그 싼 동경수차를 먼저 구입하시고요. 동경수차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그런 요거 이제 핸드메이드 수작업으로 만드시는 거고 장인분들이 뭐 활용칼이나 요런 칼들은 10,000원대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하세요. 네, 그런 거 사셔도 돼요. 처음에는 그렇게 저렴한 걸로 하시고 쓰시다가 뭐 자주 갈아야 되는 게 불편하다라든가 혹은 칼 가는 걸 한번 배워봐야겠다고 해서 제대로 가는 걸 배우시면 그때 이런 하이스강 좋은 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게 좋아요. 처음부터 고가 장비를 산다고 해서 물론 좋은 장비가 좋기는 해요. 하지만 비싸고 좋은 장비가 가죽의 실력을 늘려주지는 않아요. 그걸 많이 해보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은 처음 보여드렸던 커터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이렇게 비싼 장비는 안 사셔도 돼요. 이렇게 네, 이런 게 더 쉬워요. 이렇게 얇게도 다 잘리고 PR은 안 돼요. PR은 이거 안 돼요. 이거 칼 날이 휘어서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거보단 알고 사시고 커터칼만 구입하셔도 충분히 가죽공예 초기에는 이렇게 내가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대부분들 많이 생각하시고 이제 카페나 이렇게 가죽공예 커뮤니티를 가시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사람들이 뭘 사야 됩니까? 라고. 근데 가죽칼은 앞에 가죽이 붙어 있으니까 가죽공예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르메스에서도 커터칼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하시는 공방 장인분들도 다 커터칼 써요. 네. 물론 가죽칼을 아예 안 쓰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가벼운 작업이나 그럴 때는 커터칼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반부터 좋은 장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칼은 요걸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가죽칼에 대한 종류와 사용법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